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윤구의 난처한 입시 전략 윤윤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0분 입시 정보의 난처한 입시 전략 난생 처음 한번 1강 2028 입시 진짜 뭘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2028 대입체제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는 진짜 트렌드라고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앞서서 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트렌드를 앞서가는 게 뭐냐면요, 철저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인드예요.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완전 달라지게 되고,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한 학생과 그것 없이 그냥 쫓기면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정말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 선생님이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2028 입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입시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 대입 전형의 입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니까요.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그리고 앞으로 진학하게 될 대학은 이른바 무전공 전형이다라고 하는 전형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교학점제 그리고 2028 대입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많이 바뀌어서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려워요, 막 이런 이야기를 냅다 막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요구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막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의 입시 마인드를 이해하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깔끔하게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선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무전공 전형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전공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전공이 없어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실제로 1학년 때는 전공이 없다라는 말이 맞긴 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내가 1학년의 대학 생활 끝에 전공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대학이 굳이 학과별 내지는 계열별로 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빼고, 학과별로 선발하겠다는 걸 빼고 전공 없이 다 선발해 놓고는 각각의 과로 보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오개념을 잡고 있는 게 여기서 하나 나오게 돼요. 잘 생각해 봐요. 선발하는 대학은 전공 없이 뽑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 가지고 대입 개편안 고교학점제 이야기하면서 진로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 모든 진로는 고등학교 때 결정되고,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요, 정확하게는 속일 의도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전공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고교학점제는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완전 모순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걸 이해하는 게 입시 마인드예요. 그 입시 마인드 없이 입시 트렌드를 쳐다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맨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니까 막 진로를 결정짓고 막 그 진로를 따라서 막. 그럼 무전공 전형은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무전공 전형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점점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2028 대입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양한 입시 정보를 주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 많은 것들 중에 입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될 과목이 정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트렌드를 쫓아가는 입시 트렌드만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이 선택 과목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입시 마인드를 가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신 및 수능의 변별력 문제가 조금 도마 위에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차차차차 설명하겠으나 여러분 내신의 변별력, 수능의 변별력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조금이요. 현행보다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2028 입시 트렌드에서 지역인재 전형은 지금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확대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체적인 입시 트렌드를 이해해야만 나오는 거거든요. 2025 그러니까 전년도에 입시에서 2025 입시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확대됐어요. 그런데 2016 넘어가면서 의대 증원이 다시 백지화되고 다시 돌아가면서 지역인재 전형이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역인재 전형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확대되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정시 선발 비율이 축소될 겁니다. 이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정시 선발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이제 응모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선발되는 대학들 16개 대학을 선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16개 대학 이외의 대학들도 정시 선발을 축소해 갈 겁니다. 이건 선생님 몇 년 전부터 예언했던 거예요. 반드시 줄어듭니다. 정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트렌드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예요? 정성평가 방식이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가운데 하나예요. 정성평가의 영역이 확대될 겁니다. 왜요? 왜 선생님 그럼 고교학점제에서는 정성평가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나요? 배우는 과목이 달라요. 고등학교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배우는 과목이 달라요.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명확한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 정성평가 방식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트렌드로서 아주 강력하게 2028 입시 전형에서는 지금 발표된 자료로만 봐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분명히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내가 이 입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지는 앞서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입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28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정성평가를 대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면접을 강화하고 면접을 신설하고 면접을 강화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자료의 학생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지금 고1이라면 이제 고1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2, 3 그렇죠? 내가 명확하게 성장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고교 생활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동안 실제로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수시대 정시, 이 입시 마인드를 가질 때 정말 최악이거든요. 수시 6번이요, 정시 3번이요. 난 수시 6번 포기하고 정시만 잡을 거예요. 이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수시 대 정시가 아니에요.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은 수시 앤드 정시여야만 합니다. 특히나 2028 체제에서는 이거는 워낙에 중요해질 겁니다. 왜요? 수능 전형에서도 수능 위주의 전형, 정시 전형에서도 정성적인 요소들이 매우 강화될 거거든요. 면접이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입시 마인드의 핵심 배우고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세요. 진짜요. 제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배우세요. 많이 배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요. 그 배운 내용을 배운 걸로 끝내시면 질적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배운 내용을 탐구해야만 해요. 찾아봐야 돼. 더 깊이 독립적으로 탐구를 해봐야 돼. 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남다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즘에 주요 대학에서 항상 뽑는 인재의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내가 새롭게 배운 지식을 연결하는 거.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배, 탐, 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배우고 탐구하고 연결하는 것. 그게 2028 입시 마인드의 1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10분 입시 정보의 한 줄 요약. 선생님과 함께 계속 외쳐야 됩니다. 소리 크게 외치세요. 배우고 탐구하고 연결한다. 우리의 모든 고등학교 생활이 배, 탐, 연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은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탐구하고 연결하는 멋진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